도착했습니다. 코엑스 들어가 볼게요. 여기네요. 여기 찾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빼이랑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 이제 가상은 현실이다 라는 책을 쓰신 이 주영민 작가님 그 토크 콘서트에 갔다 왔어요. 그 뭐 스타트업 미팅 같은 건데 이게 태용이라는 유튜버가 주최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정말 쉬지 않고 한 시간 동안을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실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예전 방식과는 다르게 일단 이 저자 연사가 쭉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질문을 몰아서 하는 방식이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은 그때그때 생각날 때 물론 모든 사람의 질문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 기존에는 이제 얘기를 끊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분의 요청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식이 좀 바뀌어서 아쉬웠어요.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아무튼 간에 뭐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이라는 그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모임이에요. 이 태용 씨가 진행하는 스타트업 콘서트 같은 거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가는 편인데 이번에는 진짜 좀 아쉬웠어요. 이 저자분이 타이틀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구글 그로스 매니저래요. 2014년 구글에 입사했고 그러면 14년이면은 사실 그렇게 나이가 굉장히 젊은 친구인 거죠. 그쵸, 한 30대 초반 됐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간에 이 책은 제가 아직 읽어보지 않은 상태라서 뭔가 내용을 논하긴 그렇고요. 이제 저자분이 그 모임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사실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가 끝나고 질문 시간에 약간은 무례하게 그 답답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가도 좀 열받아가지고 예, 그 무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 내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약간 논쟁이 오고 갔었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거기 참석해 주셨던 분들은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태용 씨한테도 죄송하다고 일단 사과를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 태용 씨가 대처를 잘못한 부분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뭔가 논쟁이 과열이 되거나 그럴 때 이제 그 MC가 사회자잖아요.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뭔가 저를 커트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뭔가 이 강연을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진짜 한 고구마 200개 먹은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작가의 주장이 명확하지가 않아.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은 자기가 의도한 거래.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게 끝나고, 강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뭐 제 의견에 다 동의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예. 그러니까 뭐 이해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아무튼 조금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책도 아마 그분이 얘기한 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다다다다 얘기했거든요. 만물 박사처럼. 제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뭔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세뇌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책 내용도 이 저자분이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예, 굉장히 극단적이야. 예, 아나키스트? 뭐, 요런 느낌? 예, 반정부주의자?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암호화폐가 가져오는 그런 자유화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 가상화폐 시장을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개판이거든요. 근데, 뭐, 그게 엄청난, 예, 그거보다, 대안이 된다는 느낌을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데 조금 불편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뭐,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어요. 인상적이었던 것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가령, 이분이 이제 청중 중에 굉장히 괜찮은 질문을 한 분이 있어요. 인간다움이란 뭐라고 생각하냐? 앞으로의 인간다움. 예,
그랬을 때 자기는 이제 망각, 인간은 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좀 더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망각의 가치. 그리고 탈퇴, 뭔가 이렇게 소속이 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 그리고 자유에 대한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제가 약간 무례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도 있어요. 그냥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 주영민 씨가 여기다가 미래를 읽으세요 라고 친필 사인까지 해주셨어요. 제 질문이 탐탁치 않았을 수도 있죠. 굉장히 빡친 게 보였거든요. 태용 씨한테 약간 미안하지만 태용 씨도 저의 말을 계속 커트했다. 굉장히 짜증났었어요, 저도. 근데 그것까지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조금, 뭔가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라, 물론 본인이 이제 초대를 했으니까, 게스트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건 좀 아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태용 씨한테. 저도 팬인데, 팬으로서 약간 진상을 부린 느낌이 없진 않은데. 아무튼, 오늘 그 후기는 사실 시간이 아까웠다. 뭐 이도저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시사 고발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사실 뭐 이렇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맥커핀이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자기가 반대되는 의견은 맥커핀이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도 맥커핀 아니냐. 그 논리에 따르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막 흥분한 상태라 사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저는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작가가 본인이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가상이 현실이 된 세계에서 지금 정부들이 이제 가상화폐 쪽에 전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정부도 정확히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부분은 좋았어요.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멋졌어요. 그렇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발을 살짝 담갔던 사람으로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웬만한 그 테크니션들보다는 제가 철학적인 면이나 이 사회 배경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기술적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블록체인의 기술 수준, 현재 뭐 크레딧 카드의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약간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태용이 녀석이 계속 가로막았어요. 진상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아무튼 진상 부린 건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뭔가 저는 그래요. 이런 일종의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정말 외워가지고 읊는 것이든 굉장히 술술술술 정말 라디오 틀어놓듯이 계속 나왔어요. 내용들이 엄청나다. 머리가 좋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해보지 못한 걸 저는 그래서 그때 열정의 기름 붓기에 그 표정 대표인가? 그분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분 약간 제 거야. 홍대 좋아하고. 그분은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의견을 답변을 해주겠다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은 약간 회피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겁쟁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겁쟁이가 쓴 책 굉장히 객관적이진 않아요. 이게 읽었던 사람들은 약간 찝찝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찝찝함은 사실 제 생각이지만 전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내용들이나 그런 걸 들어봤을 때 뻔해요. 굉장히 고구마 씹는 느낌일 거예요. 고구마.
그래서 어쩌라고. 그 질문이 나온다. 그런데 그걸 의도하지 않았대요. 자기 의도했대요. 예, 답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다. 이건 미래학에 관한 책도 아니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썼다. 약간의 그런 긴장감을 조성하고 뭐 그러면서 썼다는데, 제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쓴 것 같아요. 예, 그냥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뭔가 철학적인 관점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뭔가 굉장히 어둡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둡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둡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약간 굉장히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서 뭐 이제 자유는 중립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중립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해요. 극단적인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뭐 암호화폐, 그리고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나쁘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예, 과연 분산화 하는 것만이, 중앙화가 아닌 분산화가 늘 좋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효율적이지도 않거든요, 사실 분산화하는 게.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자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예. 그리고 완벽한 분산화도 할 수가 없어요. 거래소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물론 P2B 거래가 일어나긴 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거래처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한 번은 실질 화폐로, 예, 실제 화폐로 그 가상화폐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든지 다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신기루 같은 거다. 예. 저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지 않아요. 암호화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망이 작동하긴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코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예. 그냥 그게 실체인 거죠. 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채굴. 예. 채굴자들이 그거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채굴자들이 사실 개인 사설 컴퍼니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중앙 집권화에서 이제 분권화 된다고 해봤자 정부에게서 갖고 있는 통제력을 그냥 다른 회사들, 사설 회사들이 갖는 거야. 뭐가 더 위험할까요? 뭐가? 저는 정부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설 컴퍼니들. 이게 큰 손들이 움직이거든요, 이 채굴 시장을. 이 채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는 블록체인망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생태계를 이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로 같은 거죠, 원자로. 예.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특히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내용만큼은 사실 제가 나중에 끝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저한테 다 동의를 한대요. 근데 내용이랑 또 달라. 얘기한 거랑 본인이 얘기한 거랑 제가 얘기한 거는 상당히 상반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동의한대. 그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간에 예, 이건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 태용이의 그 진행하는 그런 편파적인 진행 굉장히 짜증났고 앞으로 더 가가지고 더 진상을 부릴 예정입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예, 이런 젊은 친구들이랑 뭔가 이런 생산적인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좀 짜증나는 게 제가 이 질문을 문구를 텄단 말이에요.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도 답답하다. 근데 왜 답답하냐를 생각했더니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었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질문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안 했었으면은 그 사람 계속 자기 혼자 만물 박사인 마냥 계속 떠들어댔을 거예요. 그냥 랩하듯이. 예, 정말.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가 조금 진상 부린 면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예, 분위기를 깨트리는데 예,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태용 씨한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쭉 너무 지루해. 너무 지루해서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용들이 사실 이분이 굉장히 현학적인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도 어려운 얘기. 맥거핀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혹시 맥거핀이라는 단어, 예, 히치콕 감독이 쓴 용어 개념이래요. 예. 아무튼 간에 그 무슨 뜻이냐면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줄거리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하나의 장치 같은 건데
까놓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장치를 얘기한대요. 예. 아무튼 저 그 단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좀 배운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 그걸 알면서 습관이 돼서 그런가?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청중들이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높은 척하고 있어. 다 알아듣는 척하고 있어. 저는 그게 참 조금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이게. 다들 알아듣지도 못해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정말로. 그런데 다들 아는 척하고 있어. 그래. 나는 좀비야. 좀비 A to B. 예. 아, 진짜 그런 거 보면 저 한국 사람들 너무 짜증나요. 너무 가식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조금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이게 제 의견이랑 달라서가 아니라 겁쟁이야. 질문을 피해. 그리고 사회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개인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말려. 뭐 사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도 그러길래 그냥 한 권 샀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진짜 읽어볼게요.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빴던 이유, 제가 질문을 처음에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중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뭐 저는 중국에서 그래도 한 2년 정도 살았어요. 살아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무슨 정보나 감시, 뭐 CCTV 이런 거 다 나쁘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 그렇죠? 아닌가? 감시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화되는 감시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 그러면서 자기 중립적으로 본대. 그리고 되게 좋게 본대. 뭐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큰 거를 더 생각해야 되지 않냐. 기술을 도입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기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안 한대.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뭐 하겠다는 건지도 이 책에서 자기가 얘기를 안 했대요. 가치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고구마 씹는 고구마 200개 먹은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진짜 찢을지 말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까지 해줘가지고 뭐 찢긴 약간 미안하긴 한데 뭐 제가 돈 주고 산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